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마스KS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교육은 그 마스KS 어세스먼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그 워크샵 프로블럼 2번과 3번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워크샵 프로블럼은 좀 오래됐습니다. 그 릴레5 모드 1 워크샵이었는데요. 1982년 4월 달에 있었던 이 워크샵에서 그 몇 가지 그 데몬스트레이션 프로블럼들이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워크샵 프로블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를 다루고 있고요. 워크샵 프로블럼 3번은 스테이션 블랙아웃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크샵 프로블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샵 프로블럼 2번에서 얻어진 정상 상태를 기반으로 스테이션 블랙아웃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그 모사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무엇보다 또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플러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마스KS를 사용해서 간단하긴 하지만 발전소 모델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마스KS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그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인트로덕션 파트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인트로덕션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 즉 그 워크숍 프로블럼 2번과 3번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모델링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은 이제 계산 결과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코드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건지 코드를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육 자체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다른 교육들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교육도 있었거든요. 그 온라인 교육 때 이미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뒤편에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그 NRC에서 만든 그 지금 요새는 스냅 패키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APT 플랫이라고 하는 후처리기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APT 플랫을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플러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마스K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스KS 코드는 그 1차원 그 유동 해석을 담당하는 그 시스템 코드인 릴레5와 그 3차원 부수로 해석 코드인 코브라 TF를 결합해서 만든 안전 해석 코드입니다. 이 중에 1차원 그 유동 해석을 담당하는 릴레5의 경우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릴레5는 원디 코드입니다. 즉 주 유동 방향으로의 그 유동 특성만을 분석하는 이러한 1차원 코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액체와 기체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상 유동의 경우를 그 각각 그 액체와 기체에 대해서 각각의 보존 방정식을 푸는 투 플루이드 모델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의 그 서멀 이너시아라든지 그 구조물들을 통한 그 열 전달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히스트럭처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히스트럭처 모델은 주 유동 방향의 수직인 쪽으로의 열 전도를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그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주 유동 방향과 같은 방향의 열 전달도 그 고려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리플러드 모델이 사용될 때입니다. 리플러드 모델일 때는 액시얼 컨덕션을 별도로 계산을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열수력 현상들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열수력 현상이 그 매스 모멘텀 에너지
에 대한 그 보존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크리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아니면 CCFL,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리미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분석하기 위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컴포넌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를 들면 펌프라든지 세퍼레이터라든지 이런 좀 독특한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별도의 컴포넌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드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성능 해석, 안전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자력 시설에서 나타나는 아주 고유한 특성인 중성자 동특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특성 코드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동특성 분석 방법인 포인트 키네틱스 모델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스KES의 경우에는 이제 3차원 동특성을 해석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스터라는 코드와 이제 연계를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수로 부분인데요. 부수로 부분은 이제 3차원 모듈, 3D 모듈이라 불리는 이런 모듈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브라 TF라고 하는 부수로 해석 코드, 즉 PNN에서 만든 부수로 해석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 코드는 3차원이고 3필드 모델입니다. 3필드 모델이란 말은 이전에 이상유동의 경우에는 기체와 액체만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드랍넷, 즉 물방울 모델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플러드 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필드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필드지만 이제 유체는 두 개죠. 액체하고 기체 이렇게 되니까 네, 투 플루이드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D 또는 2D 히스트럭처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러드 히트 트랜스포 모델을 지금 요 부스로 코드 자체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릴레5에도 리플러드 히스트럭처 모델은 있습니다. 리플러드 히트 트랜스포 모델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리플러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압 형태의 열전달과 다르게 저압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히스트럭처는 상당히 뜨겁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예를 들면 LB로카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냉각수가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연료봉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죠. 연료봉이 계속 뜨거워진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는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히트 트랜스퍼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이때는 좀 별도로 구성된 열전달 패키지를 마스KES는 사용을 합니다. 이 열전달 패키지는 1D 모듈과 3D 모듈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Very Flexible Noding Sche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브라 TF 자체의 좀 특성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부수로 수준의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 단위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랭스 스케일의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KES에는 요 지금 릴레5와 코브라 TF 요 두 가지에 없는 별도의 독특한 컴포넌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것도 3차원 현상, 뭐 3차원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 여서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차원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다차원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멀티-D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뭐 노심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증기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이프와 일반적인 파이프 모델링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예제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한번 요걸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 KS는 기본적으로 매스 모멘텀 에너지에 대한 그 지배방 정식을 액상과 기상에 대해서 각각 이제 이렇게 풀어서 그 전체적인 유동 특성을 분석해내는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컴포넌트 자체를 잠시만요. 네. 전체적인 이런 컴포넌트 자체를 그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 작은 제어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작은 제어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각 제어체적 간의 연결 관계를 별도로 이렇게 그 기술을 해줍니다. 자, 이때 이렇게 작게 자른 요 컨트롤 볼륨 자체를 마스 KS에서는 볼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 관계를 이야기하는 요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볼륨과 정션 컨셉을 가지고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뭐 이런 스케매틱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쪼개서 만들어 문제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이때 이 볼륨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것들이 정의가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칼라 그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루이드 덴시티도 있을 수 있고요. 압력, 온도, 뭐 아니면 에너지, 그리고 저기 그 보이드 프랙션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정션 같은 경우에서는 그 두 컨트롤 볼륨 사이에 이동을 기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그 모멘텀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벡터럴 프로퍼티들이 풀리게 되고 대표적인 벡터럴 프로퍼티인 그 벨로시티가 여기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볼륨에서는 스칼라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되는데 스칼라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이 볼륨 내에 그 센터에서 정의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볼륨은 크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의 그 스칼라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스칼라 프로퍼티 셋이겠죠. 그러면 네, 이것들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는 예를 들면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구석이든 아니면 왼쪽 위에 있든 관계없이 항상 뭐 사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지 왼쪽 위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고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는 하나의 프로퍼티만 정의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사라지고 이 볼륨의 센터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압력이나 온도가 정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제로 구현하는데 보면은 그 실제 있는 이런 컨트롤 볼륨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상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고 모멘텀 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컨트롤 볼륨의 절반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셀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셀에 이제 그 중심 부분이 되겠죠. 각각의 이제 각각의 컨트롤 볼륨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서 벡터럴 프로퍼티인 벨로시티가 정의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그 볼륨과 정션의 특성을 그 기술하기 위해서 마스KS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그냥 볼륨과 정션으로만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컴포넌트 내가 다루고자 하는 그 볼륨이 펌프다라고 그러면은 펌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더 기술해야 될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펌프 특성이라든지 그죠? 펌프 특성 곡선, 뭐 호몰로거스 커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펌프 자체 여러 가지 별도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 입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컴포넌트가 그 입력을 갖는 거는 매우 그쵸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각각 각각의 그 필요한 특성들을 갖는 컴포넌트들로 그 코드의 컴포넌트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싱글 볼륨, 이건 단일 볼륨이죠. 그냥 단일 컨트롤 볼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디펜던트 볼륨과 정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볼륨이나 정션의 상태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녀석들은 보통 경계 조건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이 파이프 컴포넌트고요. 파이프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싱글 볼륨과 정션을 묶어놓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압기 모델링하기 위한 컴포넌트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 애뉴러스, 그쵸? 애뉴러스는 일반적인 파이프는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파이프하고 애뉰러스하고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저기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관식 몇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랜치라는 특별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싱글 볼륨에다가 여러 개의 정션을 연결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데요. 요새는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크로스 플로우 정션이라고 그럽니다. 교차류 정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랜치의 사용보다는 파이프 컴포넌트와 저기 그 크로스 플로우 정션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조금 더 저기 추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MassKS는 기본적으로 그 LWR을 대상으로 그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인데요. LWR에는 이제 중수도 포함되니까 중수로, 저 캔도 형태의 중수로를 모델링을 하기 위한 캔첸이라는 모델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WR 모델을 위한 젠믹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세퍼레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ECCS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콜드렉과 아니면은 저기 리액터베이스의 입구 쪽에서의 믹싱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ECC 믹서라는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저기 터빈의 특성을 그 모델링하기 위한 터빈 모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펌프와 밸브, 펌프와 밸브 모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주의 저기 피동 안전주의 계통인 어큐뮬레이터 또는 뭐 SIT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어큐뮬레이터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벤치마킹이나 계산을 보게 되면 어큐뮬레이터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파이프 모델을 사용해서 어큐뮬레이터를 모델링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저기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션 말고 예를 들면은 저기 수직 파이프하고 수직 파이프를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똑같이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개의 반복되는 여러 개의 정션을 모델링하기 위한 멀티플 정션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다차원 컴포넌트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다차원 컴포넌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열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차원 컴포넌트는 그 일반적인 모델링 목적의 멀티디 컴포넌트와 이제 노심열 수력 부분, 즉 부수로 수준의 해석 목적의 3D 컴포넌트 이 두 개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예제에서 사용할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assKS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전 그 온라인 교육에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사를 해야 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워크숍 프로블럼 2번과 3번입니다. 이 2번과 3번에 대한 모델 설명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입력 변수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쭉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다룰 워크샵 2번 문제는 이제 여기 왼쪽 아래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된 간단한 PWR입니다. PWR의 정상 상태를 잡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이프 110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원자로 노심에 해당하고요. 근데 출력을 우리는 포인트 키네틱스나 이런 노심 동특성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일렉트리컬 히터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노심은 상당히 단순하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액시얼 로드도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력 자체도 50MW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예제입니다. 실제 원자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런 모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노심을 통과해서 나온 냉각제가 한 렉으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한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증기발생기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증기발생기가 1번으로 들어와서 3번으로 바로 나가버리는 그 다음 별도의 재순환이 없이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기발생기 자체는 원수스루 타입의 그 증기발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기발생기로 나온 물이 이제 콜드랙 펌프 그리고 코 인let 쪽을 통과해서 네, 다시 노심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는 파이프 130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가압기고요. 가압기는 4개의 컨트롤 볼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위쪽에 타임 디펜던트 볼륨이 잡혀 있습니다. 네, 타임 디펜던트 볼륨이 잡혀 있는데요.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 자체는 경계 조건을 주는데 보통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자로 같은 경우는 위쪽에 경계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별도의 경계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요. 이 경계 조건을 부여하는 이유가 압력은 일반적으로 좀 빨리 잡히고 우리는 압력이 가압기 꼭대기 압력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그 제공을 해가지고 정상 상태를 조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그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이 위에 그 별도의 경계 조건을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워크샵 프로블럼 3번에 해당하는 스테이션 블랙아웃을 모델링 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을 모델링을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 모델링을 그 이제 이렇게 뻥 뚫어 놓는 경계 조건이 아닌 이제 밸브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그 해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1차 계통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밸브가 열려서 그러니까 즉 가압기 PORV를 모델링하는 게 되겠죠. 이 위쪽에 밸브가 열려서 이제 1차 계통의 냉각제를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 134번으로 그 명명된 요 경계 조건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계통의 인벤토리를 바깥으로 빼면서 1차 계통을 감압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2차 계통을 보시면요. 1차 계통의 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럼 2차 계통의 물은 거꾸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1차 계통으로부터 열을 전달받게 됩니다. 지금 요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증기발생기 열교환 튜브를 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스팀 세퍼레이터가 존재하고요. 스팀은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빠지고 이제 물은 다시 이렇게 폴백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증기발생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드워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드워터에 대한 경계 조건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쪽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RC에서는 이 원래 그 릴레5 입력 자체는 입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텍스트 기반의 그러니까 숫자와 저희 문자 캐릭터들로 이렇게 쭉 구성된 보기에 되게 재미없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 방식으로 구성된 이런 입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초보자들이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NRC에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NRC에서 스냅이라고 하는 별도의 그 프리프로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 GUI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그 모델 모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바로바로 보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모드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텍스트 모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은 요 스냅을 사용하시면은 그 모델링을 좀 더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그 텍스트 기반으로 처음부터 모델링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예, 좀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저는 이 스냅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냅을 사용하시면 지금 바로 요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이 노덜라이제이션하고 이 노덜라이제이션 그림하고 비교해 가면서 지금 모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런 장점도 있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모델을 만들 때 이전에는 텍스트에서 하나하나 그냥 다 처음부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요 스냅을 가지고서는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세한 뭐 저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제 텍스트 입력을 그 직접 에디팅하는 형태로 그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스냅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입력을 제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스냅에서 바로 경고를 줍니다. 즉, 지금 필요한 입력이 충분히 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띄우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은 그 창에서 그 입력을 넣는 창에 그 적절하지 않은 입력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입력이 빠져 있다든지 하면은 빨간색으로 그 부분의 입력이 그 부분의 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용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스냅을 쓰시면은 네, 입력 자료를 만드실 때 보통 범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기본적인 실수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MassKS 자체는 저 스냅은 NRC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MassKS 같은 경우에는 NRC 코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어떤 거에 대한 모델을 만들 거냐는 창이 뜨는데 그 창에 MassKS는 물론 없습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죠? MassKS가 그 릴레5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어떤 코드에 대한 입력을 만들 거냐 해서 MassKS를 못 찾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릴레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1D 컴포넌트들에 대한 모델은 전부 다 수행하실 수 있고요. 근데 아쉽지만 저기 코브라라든지 멀티디 컴포넌트에 대한 입력은 여전히 텍스트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스냅에서 만든 MassKS 모델입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ssKS에서 실제 이 코드가 계산에 직접 사용하는 인풋덱이 됩니다. 즉 여기 스냅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더라도 이거를 MassKS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텍스트 아웃풋으로 익스포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텍스트 형태로 쭉 짜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GUI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필요한 거를 수정하시는 형태로 가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의 모델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계 조건이 하나, 둘, 셋, 4개, 총 4개의 경계 조건을 4개의 경계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이를 타임 디펜던트 볼륨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타임 디펜던트 정션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임 디펜던트 정션은 유량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싱글 볼륨과 파이프랑 애뉴러스들이 총 26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트롤 볼륨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정션, 이거는 이제 볼륨과 볼륨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펌프가, 여기 보시면 펌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밸브가 요 위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MSIV 쪽으로 나가는 이제 메인 스팀이 나가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사고시에 이제 압력을, 증기 발생기의 압력을 감압시키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빼주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네요. 하나, 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것들이 색깔이 다른데,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열 구조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구조체이지만 이 안에서의 별도의 포인트 키네틱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열 생성이 없는 일반적인 열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열 생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는 테이블로 그냥 출력을 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색깔이 여기 보다시피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히트 스트럭처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델 구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리액터 코어가 지금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액터 코어 아래쪽에서 올라온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코어를 쭉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히드업이 되고요. 그래서 코어 아웃렛에 도달합니다. 코어 아웃렛은 이 가압기하고 연결된 부분과 그 다음에 고온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고요. 가압기 쪽으로 뭐 간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고온관 쪽으로 간 물을 봅시다. 고온관 쪽으로 물이 이렇게 가서 증기발생기 튜브를 통과해 가면서 열을 2차 계통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히트 트랜스퍼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튜브를 나온 물은 다시 펌프를 통과해서 코어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폐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2차 계통을 보게 되면요. 2차 계통은 지금 여기 그 증기발생기 쪽에서 이제 튜브를 통해서 열 전달을 받는 부분이 이 컴포넌트 210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와서 세퍼레이터를 통과해 가면서 스팀은 위로, 그 다음에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액적들 있죠. 물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왼쪽으로 해서 아래 다시 다운컴으로 폴백이 되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간 스팀은 요 위쪽에 이 위쪽 이 두 컴포넌트가 모델링하고 있는 것이 스팀돔인데요. 네, 스팀돔으로 위로 올라가서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저기 이 240번 볼륨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이제 증기관 쪽이 되겠죠. 네, 그쪽으로 쭉 나가게 되고요.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요 밸브가 아이솔레이션 되고 1차 계통 쪽에서 열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2차 계통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증기발생기 릴레이 밸브가 열려서 이 증기발생기 쪽에 인벤토리를 외부로 방출하면서 증기발생기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증기발생기 다운커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부분, 타임 디펜던트 볼륨하고 타임 디펜던트 정션으로 표현됐죠. 요 부분은 이제 증기발생기로 주입되는 피드워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추가된 경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델에 사용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마스케이스의 컴포넌트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입력 매뉴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제공해드리는 그 입력 파일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싱글 볼륨 컴포넌트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단일 컨트롤 볼륨을 모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인 입력이 그 area, length, volume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러한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지금 컨트롤 볼륨이 호리젠탈인지 아니면 버티컬인지, 그러니까 수평인지 수직인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인클리네이션 앵글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히 투페이스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투페이스 때 그 호리젠탈 플로우 레진 맵을 쓸 건지 아니면 버티컬 플로우 레진 맵을 쓸 건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유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체인지가 있는데요. 지금 수직인 경우에는 그냥 엘리베이션 체인지가 길이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m짜리가 45도 기울어져 있으면은 1m짜리가 45도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루트 2m짜리가 45도를 기울어져 있으면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죠? 1m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길이하고 엘리베이션 체인지는 다르죠. 뭐 사실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은 그 길이에다가 인클리네이션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코드가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90도 지금 호리젠탈 인클리네이션 앵글 자체는 그 어떠한 플로우 레진 맵을 사용할 건가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실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서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월 러프니스 값이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엘리베이션 체인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얼마나 위로 올라가냐는 결국 그 높이에 해당하는 물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즉 하이드로스태틱 헤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나중에 룹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룹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패룹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왔는데 시작점으로 돌아왔는데 높이가 0에서 시작했으면 0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리베이션 체인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안 해주면은 0으로 돌아왔는데 0에서 시작했는데 0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룹 클로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엘리베이션 체인지는 상당히 정확하게 잘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런을 하실 때 저 엘리베이션 체인지를 쭉 따라가서 이제 룹이 클로즈가 됐는지를 코드가 확인을 합니다. 그때 룹 클로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는 에러 메시지를 내고 계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월 러프니스 같은 경우도 입력값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프릭션 계산할 때 그 프릭션 계산은 컬래버로 코릴레이션을 여러분들 그 옛날에 유체학학 배우실 때 그 배웠던 무디 차트의 베이스가 되는 코릴레이션이 콜래브로 코릴레이션인데, 네, 그 코릴레이션은 월 러프니스의 그 영향을 고려를 해서 프릭션 팩터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이 그 프릭션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월 러프니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도 마찬가지로 프릭션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 입력을 그냥 이렇게 넣으라고 하니까 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입력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입력을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는 싱글 정션 컴포넌트가 총 3개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스팀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콜드렉에 해당하는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군데에서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이 실제 입력을 적어놨는데요. 컴포넌트 100번, 컴포넌트의 100번에 해당하는 그 실제 입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펌프 아웃렛 쪽, 즉 여기 이쪽에 있는 저기 싱글 볼륨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면적과 길이를 줬죠. 그 다음 볼륨은 0을 줬습니다. 원래 이거 0.0이 돼야 되는데, 그쵸, 원래, 그쵸, 이거는 그거니까요. 그 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코드가 적당하게 잘 알아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0.0, 에어리어가 0.0오고 랭스가 2.0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0으로 주더라도 볼륨을 0으로 주면 코드는 볼륨을 스스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어리어하고 볼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볼륨은 0.1에 해당하는 0.1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것들 뭐 버티컬 앵글이 0.0이다. 즉 이 말은 0도, 즉 호리젠탈한 볼륨이라는 얘기고요. 이 호리젠탈한 볼륨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션 체인지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 러프니스도 0으로 줬네요. 보통 10의 마이너스 한 5승5도 정도가 일반적인 파이프죠. 네, 근데 0으로 줬다는 말은 네, 여기서는 이제 그 프릭션을 계산할 때 월 러프니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네. 자, 뭐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 0.0이라고 줬는데요. 자, 0.0이라고 주면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가 그럼 빵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그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를 0.0으로 준 경우에는 이 파이프를 그냥 일반적인 원형 파이프로 계산을 합니다. 원형 파이프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면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알고 있으니까 면적을 가지고 다이아미터를 구할 수가 있죠? 네. 면적 가지고 다이아미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것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너무 잘 믿으시는지 안 그러면은 그 귀차니즘이 좀 생기셔서 그런지 이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를 0으로 놓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냥 특별하게 생각 안 하시고 특별하게 따로 계산 안 하시고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 0을 넣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원형 파이프면은 단순한 원형 파이프면은 괜찮습니다. 네. 뭐 실제 그게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 컨트롤 볼륨 자체가 완전히 원형이고 속 안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동그란 원형 파이프가 아닌 경우라면은 이 하이드로릭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프릭션 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영향이 제대로 반영돼야지 우리가 이제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0.0으로 두게 되면은 이제 정확하지 않은 모델링이 됩니다. 이 안에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 랭스 볼륨 셋 중에 2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0.0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당연히 0.0을 쓰는데 웬만해서는 나머지에는
자동으로 계산하라는 뜻의 0.0의 입력을 안 주시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직접 계산하셔서 계산한 값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근데 지금 뭐 예제고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컨트롤 워드인데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요 볼륨에 해당하는 뭐 특정한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식으로 부여할 건가, 어떤 특정한 모델을 사용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들을 그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컨트롤 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요 볼륨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볼륨의 그래서 초기 조건이 뭔데 하는 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 200번 카드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 워드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워드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어떤 형태로 이 모델을 정의할 건가 하는 것들이 쭉 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컨트롤 워드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컨트롤 워드 3번. 여러분들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은 컨트롤 워드 3번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네, 압력과 온도를 주는 PT 조건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압력은 그 15메가파스칼을 주고 온도는 550K를 줬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요 볼륨의 초기 상태를 결정을 해주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계 조건을 구성하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열출력적인 경계 조건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의미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사용되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피드워터 쪽에 있죠. 그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는 물을 빼고 물이나 증기를 빼는 출구 쪽에 존재하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각각의 사용되는 거에 따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출구 쪽에서 사용되는 거는 압력에 대한 경계입니다. 즉, 저 요소가 여기서 출구 쪽에서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역류가 발생해서 안으로 다시 유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요 내부에서 지금 요 출구 쪽에 있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은 압력에 대한 경계 조건으로 활용이 됩니다. 즉 바깥쪽에 압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요 컨트롤 볼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연결된 컨트롤 볼륨이 여기 스팀 돔에 해당하는 컨트롤 볼륨이죠. 여기 지금 밸브로 연결되어 있는데 밸브가 열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파이프에 대한 여기 지금 요 타임 디펜던트 볼륨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요 스팀 돔 볼륨에 대한 압력 요 차이에 의해서 이제 물이나 증기가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계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압력 경계로서 활용이 되고요. 자, 입구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특이합니다. 입구 쪽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뭔가를 주입을 합니다. 뭔가 주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줘야 될 정보가 뭐가 있느냐면은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유체냐는 것은 열수력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열수력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진 유체가 들어가는가를 첫 번째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체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느냐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열수력적인 특성이다라고 하지만 열수력적인 특성 density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온도도 있을 수 있고 온도는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군요. 네, 어쨌든 이런 어떤 조건의 유체가 들어가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조건의 유체가 들어가는가? 그럼 그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물이죠.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팀 테이블을 쓰잖아요. 스팀 테이블에서는 어떤 유체의 특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온도하고 그 다음에 엔탈피 이 3개 중에 2개를 알아야 됩니다. 3개 중에 2개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또 마찬가지로 스팀 테이블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세츄레이션 상태에서는 압력을 알면은 온도를 압니다. 그다음 온도를 알면은 압력을 알게 되죠. 세츄레이션 상태에서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하나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죠. 보이드 프랙션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드 프랙션보다 보이드 프랙션 또는 퀄리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 믹스처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세츄레이티드 리퀴드든지 아니면 세츄레이티드 베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나 압력 둘 중에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2개를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체가 들어간지, 즉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 H, 즉 엔탈피, 즉 단위 질량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진 녀석이 들어가는가를 알려주는 게 여기서 요 입구 쪽에 있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이 하는 겁니다.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임 디펜던트 정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벨로시티 또는 뭐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스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로우에다가 아이고 이게 정말 마우스로 글씨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로우하고 A하고 V 이렇게 되면은 매스 플로우 레이트 되죠. 근데 벨로시티는 이게 정션이죠. 정션,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륨하고 정션 중에서 정션에는 벡터럴 프로퍼티가 정의가 되고 벡터럴 프로퍼티는 결국 벨로시티죠. 즉 벨로시티는 이 정션에서 정의되는 일반적인 녀석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덴시티를 곱해줬어요. 덴시티는 어디서 와요? 네, 여기 있는 입구 쪽에 있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어떤 유체가 들어가는지를 정해주는 게 이 입구 쪽에 있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어떤 유체가 들어가는지 이미 정의가 됐기 때문에 덴시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정션이니까 정션의 면적은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멘텀을 풀기 위한 벨로시티를 정의를 함과 동시에 얼마만한 매스가 들어가는지, 그쵸? 얼마만한 매스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벨로시티만 알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얼마만큼 매스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 안에 지금 어떤 유체가 들어가는지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에서 정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엔탈피를 우리 알고 있죠? 그럼 엔탈피에다가 저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곱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매스, 모멘텀, 에너지 이 세 가지 그 방정식의 모든 소스텀을 전부 다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 볼륨과 타임 디펜던트 정션을 사용하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든 경계 조건을 다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타임 디펜던트 볼륨의 의미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입력을 한번 보죠. 자, 입력을 보시게 되면은 지오메트리에 대한 입력은 거의 싱글 볼륨하고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초기 조건을 주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사실은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에서는 이 부분은 초기 조건이 아니고 이제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으로 정의된 컨트롤 볼륨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는 거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형태가 있냐? 일반적으로 보통 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example A로 나온 부분입니다. example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컨트롤 플래그이 3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싱글 볼륨의 예제하고 똑같죠. 프레셔하고 템퍼러처입니다. 근데 여기는 서치 베리어블이라는 게 하나가 이제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죠.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타임 디펜던트 볼륨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x 값입니다. 이 x 값에 해당하는 y 값, 즉 여기서는 3번이니까 프레셔하고 템퍼러처를 이제 x 값이 쭉 변하는 걸 따라가면서 요 값을 찾아서 이제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의 내부 상태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시간이 0초에서 10의 9승초,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죠. 네. 이렇게 될 때 동안 압력은 2.75바네요. 2.75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뭐 한 478K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 여기 보면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타임 디펜던트 볼륨 7번의 상태는 압력은 2.75바, 온도는 477.594K 이렇게 딱 컨스턴트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입력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트림 넘버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트림 넘버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트립이 온이 되면 그 온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그 값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치 베리어블이 00로 잡혀 있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서도 여기에 별도의 베리어블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치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타임입니다. 타임인데 언제부터의 타임이냐면은 여기 그 주어진 411번 트립이 참이 되었을 때부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쭉 계산이 되면서도 411번이 참이 아니면은 그쵸? 그 411번이 참이 됐을 때부터의 시간은 항상 0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2.75바의 그 477.594K라는 압력과 온도가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411번이 참이 되어 버렸어요. 참이 되면은 100초 동안에 참이 되는 순간부터 100초 동안에 2.75바에서 2.5바까지 압력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온도도 마찬가지로 477.594에서 450K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선형적으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 100초부터 5000초까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100초부터 5000초죠. 5000초까지는 2.5바에서 그러니까 3바까지 이렇게 압력이 증가를 하고 온도도 550K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아주 서서히 2.75바와 477.594K로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이게 10의 9승이잖아요. 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초에서 10의 9승초까지면은 뭐 이건 한도 끝도 없이 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거의 안 변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계산을 보통 한 5000초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트립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부터 이 컴포넌트 내부 상태가 변하는 걸 모사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x 값이 여태까지 시간이었잖아요. 첫 번째는 계산이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의 시간이고 이그젠플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립이 발생한 시점부터의 시간이 될 거고요. 근데 그 이그젠플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그젠플 C 같은 경우는 이 x 값을 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x 값을 뭘로 바꾸냐면 지금 이 예제에서는 컨트롤 베리어블 300번으로 바꾼 겁니다. 컨트롤 베리어블 300번이 뭔지는 글쎄요. 자, 원하는 컨트롤 베리어블로 바꾸고 그 컨트롤 베리어블 값을 이 x 값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411번이 온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서치 베리어블 0이 사용됩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이 트립이 그 온이 되었을 트립이 폴스일 때, 즉 거짓일 때는 그 서치 베리어블을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주고 거기다 이걸 주게 되는데요. 이 조건을. 근데 뭐 0으로 주더라도 어차피 초기 값은 똑같게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값을 준다는 형태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example C번 같은 경우에는 요 x 값에 해당하는 요 값이 그 시간이 더 이상 아니고 컨트롤 베리어블 300번이라는 것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세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시간, 그렇죠? 계산이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시간, 아니면 지금 10의 9승이니까 영원한 시간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트립이 참이 됐을 때부터의 시간을 x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다른 변수, 컨트롤 베리어블 써도 되고,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안전주입 계통을 보게 되면 안전주입 계통이 물리는 그 콜드랙 인젝션이다 라고 그러면 물리는 그 콜드랙의 압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젝션 유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유량을 뭘로 주면 될까요? 네, 그 유량을 이쪽에 있는 그 서치 베리어블로 유량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 값이 서치 베리어블로 압력을 주면 되겠죠. 압력이 되겠고, 그 다음 뒤쪽에 예를 들어 유량 정보를 줄 수 있는 이건 타임 디펜던트 정션에 대한 예가 됐네요. 근데 어쨌든 이걸 제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컨트롤 베리어블 300번 대신에 그 압력을 주게 되고요. 압력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서치 베리어블이 압력이 되니까 압력과 유량의 테이블 형태로 그 인젝션을 제어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고 저기 이런 형태의 구성 방법은 타임 디펜던트 정션하고도 정션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니까 네,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싱글 정션 컴포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싱글 정션 컴포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 정션 컨셉에서 정션의 기본이 되는 정션입니다. 네, 이거는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볼륨을 연결해주는 그 볼륨 간의 연결 관계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 정보에는 어떤 볼륨을 연결하냐, 즉 from과 to가 필요합니다. from과 to를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서 그 속도가 정의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from 볼륨에서 to 볼륨으로 가는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속도가 음수로 나온다는 말은 거꾸로 to 볼륨에서 그 from 볼륨으로 그 유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션이므로 그 정션 에어리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정션 에어리어가 0인 경우에는 정션 같은 경우 따로 컨트롤 볼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션은 이제 양쪽 컨트롤 볼륨 연결되는 볼륨이 있잖아요. 연결되는 볼륨의 그 면적 중에 작은 면적을 그 정션 에어리어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도 항상 뭐 이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면은 실제 정션 면적을 직접 계산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쵸? 특히나 뭐 정션의 오리피스 같은 것이 위치하면은 지금 디폴트로 0으로 놔두면 그 오리피스를 모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션 에어리어 같은 이런 기본적인 지오메트리는 전부 다 그 모델링을 해주시는 것이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폼 로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K 값이, 즉 로스 코이피션트 값들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정션에 정의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컨트롤 플래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크리티컬 플로우 모델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아니면은 면적이 급변하는 어브럽트 에리어 체인지 모델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 플래그를 가지고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션 이니셜 컨디션, 정션도 마찬가지로 볼륨과 마찬가지로 이니셜 컨디션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 이니셜 컨디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줄 수가 있는데요. 벨로시티나 아니면은 매스 플로우 레이스로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같은 의미죠. 정션에서 그 덴시티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매스 플로우 레이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션 입장에서 보면은 벨로시티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워드가 컨트롤 워드가 0인 경우에는 벨로시티, 1인 경우에는 매스 플로우 레이스 되고요. 옆에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그 예에서 잠깐 보시는 거는 그 컨트롤 워드가 1번 매스 플로우 레이시죠? 네, 매스 플로우 레이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스 플로우 레이스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리퀴드와 가스의 매스 플로우 레이스 각각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타임 디펜던트 정션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아니면 유량을 변화시키면서 줄 수 있는 이런 경계 조건을 제공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량이나 아니면 속도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 같은 경우는 한번 초기 조건을 주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코드 입장에서는 이터레이션을 시작하려면은 그 시작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조건을 주는 건데 지금 이 타임 디펜던트 정션 같은 경우에는 유량 경계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예 그 값을 지정해서 결정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력은 조금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 201번은 피드워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피드워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유량을 지정하기 때문에 뭐 프레셔 로스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프릭션이라든지 이런 걸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릭션이나 그러니까 로스 코에피션트 같은 걸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롬 볼륨하고 투 볼륨, 즉 연결 관계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인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컨트롤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타임 디펜던트 볼륨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컨트롤 워드가 1번이니까 밑에 있는 건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트립 넘버가 601이니까 그 전까지는 트립이 601번이 참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x 값이 마이너스 1인 녀석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때는 플로우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즉 플로우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네요. 601번이 폴스가 601번이 폴스가 되면요. 그리고 601번이 참인 부분부터 이제 이 아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이죠.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이 요 x 값에 해당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재밌어요. 타임이 0일 때는 모든 플로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이 0인데 또 0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워크샵 프로블럼에서 왜 이렇게 입력을 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는 카드네요. 그 다음에 50일 때는 50입니다. 자, 0일 때 0이고 50일 때 50이죠. 즉, 뭐 가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녀석은 리퀴드 플로우밖에 없습니다. 자, 리퀴드 플로우가 요 x가 0일 때 y도 0이고 x가 50일 때 y도 50입니다. 즉, y 이퀄 x죠. 즉, 751번 값에서 무언가가 계산되면은 그 값이 그대로 리퀴드 플로우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형태의 컨트롤은 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어요. 이 컴포넌트를 뭐 재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 이 컴포넌트 자체를 직접 고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 컨트롤 변수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복잡한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 짤 때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요 타임 디펜던트 정션, 즉 그 피드 워터 플로우를 결정해주는 이 타임 디펜던트 정션의 유량은 결국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의 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베리어블 값을 쓰게 하는 트립 601번은 무엇인가도 중요하겠네요. 자, 트립 601번에 보면은 마이너스 501, 마이너스 501입니다. 자, 트립, 요거는 그 로지컬 트립인데요. 로지컬 트립에서 트립 번호 앞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말은 501번의 값을 거꾸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즉, 501번 트립이 참이면은 이거는 거짓이 될 거고요. 501번 트립이 거짓이면은 요 값은 참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앞에 걸 볼까요? 501번 트립을 보면은 타임이 널 제로에 에디티브 컨스턴트가 1000입니다. 즉 시간이 1000초보다 클 때 시간이 1000초보다 커지면은 온이 되는 그런 트립이 됩니다. 501번은. 자, 601번은 그러면 거꾸로가 되겠네요. 시간이 0초보다 클 때, 시간이 1000초보다 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폴스가 되는 겁니다. 즉 0에서 1000초까지는 참이 되고 1000초보다 커지게 되면은 거짓이 되는 이런 트립이 됩니다. 자, 즉 1000초 동안만, 그러니까 1000초 동안은 이제 트립이 온이니까 이 테이블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1000초가 넘어가면은 이제 트립이 오프가 되니까 그때는 그냥 그 유량 값이 제로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값, x가 마이너스 1일 때 유량이 제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량을 결정해주는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컨트롤 베리어블 751번은 지금 이 그림에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피드워터 컨트롤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컨트롤 펑션 중에 들어있는 피드워터 컨트롤러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PI 컨트롤러입니다. 프로포셔널 인테그럴 컨트롤러에 해당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 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타겟이고요. 이 아래쪽에 되어 있는 요 녀석이 됩니다. 자, 이 피드워터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피드워터의 양은 그 스팀이 나가는 양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증기 발생기의 정상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상 상태가 유지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10을 넣었을 때 10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100을 넣었을 때 100이 들어가는 100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값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에 대해서 증기 발생기 레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증기 발생기 레벨을 여기서 결정해주는 어떤 특정한 타겟 값에 도달하도록 피드워터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이 피드워터 컨트롤러는 그 스팀 매스 플로우하고 스팀 유량과 그 피드워터 유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서로를 같게 만들어주는 역할 하나와 그 증기 발생기 레벨을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타겟 값으로 조정해주는, 타겟 값에 맞추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도록 이 피드워터 컨트롤러가 PI 컨트롤러를 사용해 가지고 그 들어가는 유량을 조절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PI 컨트롤러에 보면은 참 여기 그 몇 가지 여러 가지 컨스턴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컨스턴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 컨트롤이 되는 이러한 값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컨트롤러를 쓸 때 가장 그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 증기 발생기나 이런 쪽의 정상 상태 요걸 잡을 때는 PI 컨트롤러를 쓰지 않고 그냥 그 단순한 리니어하게 적용하는 그 프로포셔널 컨트롤러를 제가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요. 이 PI 컨트롤러를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이 값들을 그 상수값 이 컨스턴트들을 조금씩 바꿔가시면서 어떻게 그 스테디에 도달하는 그 형태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하나의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임 디펜던트 정션, 즉 그 메인 피드워터 플로우를 결정하는 타임 디펜던트 정션은 결국 그 타임 디펜던트 정션의 유량은 결국은 이 피드워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 파이프 컴포넌트인데요. 파이프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 개 그 파이프라든지 이런 실제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개의 컨트롤 볼륨으로 보통 쪼개시는데, 그럼 그거를 전부 다 싱글 정션으로 연결하고 싱글 볼륨으로 쪼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싱글 정션으로 연결하면은 그렇죠. 일이 너무 많아지죠.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여러 개의 싱글 볼륨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싱글 정션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파이프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얘는 싱글 볼륨과 싱글 정션의 이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버티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수직인 형태의 파이프랑 그 다음에 허리젠탈 수평인 경우의 파이프 모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싱글 볼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정션 데이터는 싱글 정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하고 같습니다. 입력의 형태는 조금 입력의 형태는 보시다시피 그 싱글 볼륨과 싱글 정션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그 기술하려면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입력상으로 보면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에어리어하고 그 다음에 랭스를 정의를 해서 볼륨을 그러니까 부피 자체를 별도로 주지 않았죠. 네, 부피 자체를 그렇게 주지 않은 형태의 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건 버티컬 앵글이 90도니까 네, 버티컬 앵글이 90도란 말은 완전 수직인 컨트롤 볼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체인지 여기 별도로 안 줬죠? 엘리베이션 체인지는 90도니까 랭스에 해당하는 2m가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하이드로릭 다이아메터는 여기는 계산해서 줬네요. 0.051m 이렇게 하이드로릭 다이아메터를 계산해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의 초기 조건 같은 경우를 초기 조건 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랭스가 2 한 다음에 볼륨 넘버가 3 하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의 그 모든 볼륨, 즉 1번, 2번, 3번이 랭스가 2.0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2m짜리 2m의 길이를 갖는 컨트롤 볼륨 3개가 이 파이프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거는 3개짜리니까 어쩔 수 없지만 5개짜리다라고 가정을 하고 밑에 1.0에 5 이렇게 놔두면은 첫 번째 3개는 2m짜리고요. 그 다음에 3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은 4하고 5가 되겠죠. 그렇죠? 4, 5번은 1m짜리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총 그 8m짜리 파이프가 모델링 되게 되는 그런 입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저기 201 카드 요 부분을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볼륨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정션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이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즉, 그 파이프에 대한 입력은 싱글 볼륨과 싱글 정션에 대한 입력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랜치는 그 싱글 볼륨하고 싱글 볼륨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이런 정션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쵸? 이렇게 여러 개의 정션들이 붙어 있는 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스-KS의 그 모체가 되었던 릴레5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볼륨에는 입구하고 출구의 정션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입구하고 출구에 연결된 정션은 또 하나의 컴포넌트와만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지금 이렇게 묶어야 되는, 즉, 지금 요 왼쪽 요 그림을 보시면은 버티컬 브랜치라고 적혀 있는 요 볼륨에서 아래쪽으로 정션이 3개가 나가고 위쪽으로 정션이 하나가 나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즉 하나의 볼륨에 여러 개의 정션을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정션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싱글 볼륨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만든 게 브랜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싱글 볼륨과 여러 개의 싱글 정션이 묶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싱글 볼륨과 여러 개의 싱글 정션이 묶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륨 데이터를 보시면은 볼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일반 볼륨 입력하고 똑같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근데 대신에 정션이 몇 개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입력이 들어가는 건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저기 지오메트리에 대한 입력을 쭉 보시면 이건 싱글 볼륨의 입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초기 조건 주는 것도 똑같죠. 근데 대신에 정션은 조금 달라집니다. 정션은 이제 정션이 3개가 있다. 여기 보시면 넘버 오브 정션이 3개죠.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션 입력을 쭉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션 입력이 프롬 볼륨 투 볼륨, 그 다음에 에어리어, 그 다음에 그 포워드 로스, 리버스 로스, 그 다음에 플렉 이렇게 구성된 게 싱글 정션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로우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그 결정이 일반적으로 딱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벨로시티가 아니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입니다. 어딜 보면 하시냐면은 요 정션 옆에 붙은 요 컨트롤 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컨트롤 워드가 1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입력 구조가 조금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싱글 볼륨 하나와 여러 개의 싱글 정션들을 한꺼번에 묶는 입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브랜치는 브랜치는 굳이 브랜치를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크로스 플로우 정션 같은 걸로 그냥 바로 싱글 정션으로 연결을 해 주셔도 이제는 연결이 성립하기 때문에 마스 케이스는 연결이 제대로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모델링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밸브 컴포넌트입니다. 밸브 컴포넌트는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싱글 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싱글 정션하고 모든 입력이 똑같아요. 여기 여기 이쪽에 입력 부분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싱글 정션하고 입력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하나 딱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밸브 타입과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추가적인 입력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싹 제외하고 저 위쪽에 있는 여기 밸브라고 되어 있는 타입을 싱글 정션으로 바꾸면은 네, 싱글 정션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고요. 지금 요거는 트립 밸브입니다. 밸브가 트립 밸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요 밸브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스팀 릴리프 밸브인데요. 자, 이 밸브 같은 경우에 지금 트립 605번을 가지고서는 온오프를 결정하게 해놨습니다. 즉, 트립 605번이 온이 되면은 트립 605번이 온이 되면은 밸브가 열리고요. 오프가 되면은 밸브가 닫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는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는 보통 열리는 구간하고 닫히는 구간이 닫히는 셋 포인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여닫는 형태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히스테리시스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히스테리시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컨트롤 로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트립 605번은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요 제일 아래에 있는 트립이거든요. 네, 요 트립을 지금 가지고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트립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요 트립 밸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트립 하나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트립, 그 다음에 이 트립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셋 포인트를 한꺼번에 단일 트립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셋 포인트는 그냥 하나예요. 예를 들면 저 503번처럼 여기 503번처럼 프레셔 290의 1번 290의 1번이 뭐 1.8메가파스칼보다 높은 경우 딱 이렇게 해서 셋 포인트는 1.8메가파스칼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 리릿 밸브는 2.4메가파스칼에서 열리고 1.8메가파스칼에서 닫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 포인트가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구성하기 위한 트림 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트림 로직 자체는 그렇고요. 우선은 요 트림 로직 자체를 설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예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트림 로직을 사용하게 되면은 2.4메가파스칼에 열리고 1.8메가파스칼에 닫힌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펌프 컴포넌트입니다. 펌프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싱글 볼륨하고 싱글 정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추가로 펌프의 특성 곡선과 같은 추가적인 입력을 요구하는, 즉 마스 KS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포넌트 중에 입력이 가장 복잡한 단일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여기 입력 부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어디 보자. 입력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볼륨의 형태의 입력이 있고요. 여기 정션 형태의 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과 정션에 대한 전반적인 입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정션도 지금 입구 쪽하고 출구 쪽의 입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301번부터 시작되는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펌프 모델의 고유 고유 입력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의 특성 곡선 호몰로거스 커브를 입력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2 값이 됐다는 것은 이 마스케이스에 내장된 웨스팅하우스 펌프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투페이스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건데요. 투페이스 멀티플라이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값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0이라는 것은 입력을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입력을 하겠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의 멀티플라이어들이 쭉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투페이스 디퍼런스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테이블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웨스팅하우스 펌프의 특성, 이 테이블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빌트인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인 입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터 토크 테이블입니다. 모터 토크 테이블이고요. 마이너스 1이란 뜻은 이제 테이블 없이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타임 디펜던트 벨로시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펌프 벨로시티가 바뀌느냐 아니면 바뀌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제로를 대입하면 이제 이 펌프 벨로시티를 구하는 테이블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 테이블이 바로 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1번 같은 경우는 펌프 트립입니다. 펌프가 이제 정지하는 펌프 트립이고요. 펌프 트립 넘버가 501번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501. 501번이 되게 되면은, 그쵸. 501번 시간이 1000초보다 크다였죠. 시간이 1000초보다 크게 되면은 펌프가 정지하도록, 즉 시간 1000초에
이제 트랜지언트가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테이션 블랙아웃이. 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1이라고 적혀 있는 이 입력 같은 경우는 펌프의 그 역회전이죠. 이 펌프를 통한 역류를 그 모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서는 그걸 모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펌프의 그 일반적인 특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펌프 벨로시티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 레이티드 헤드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다양한 펌프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에 대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하이드롤릭 컴포넌트 입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지금 남은 입력 관련돼서 남은 부분이 이제 히스트럭처와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그 계산이 진행되고 그리고 SBO 모델링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번 지금 동영상 첫 번째 부분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잠깐 휴식 시간 가지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